복도 번호가 한 자리씩 미끄러지는 밤, 소연은 잠깐의 망설임 뒤 손잡이를 눌렀다. 문은 느리게 열리고 공기는 이미 누군가의 체온을 알고 있었다. 침대 모서리 장광처럼 남아있는 웃음에 끌려 그가 물었다. 무례라 부를 수도 정직이라 부를 수도 있는 말. 응, 좀 그러네. 미안하다는 대신 그녀는 사실을 말했다. 대답은 조심스럽지만 명확했다. 그 말이 허공에 걸리는 동안 둘 사이의 거리도 같은 속도로 좁아졌다. 이름은 묻지 않았다. 대신 잠깐의 숨을 서로에게 맡겼다. 문이 다시 닫힐 때쯤 그는 농담처럼 말했다. 얌전히 있었으니 뭐라도 줘야지? 그 말은 가벼웠고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밤은 깊어졌다. 묘사는 거의 없었지만 기억은 충분했다. 사흘 뒤 낮 카페의 창문은 바깥 햇빛을 물처럼 흔들었다. 그는 밤보다 얇은 미소로 앉아 있었다. 3번만 만나. 소연은 입술을 다물다 웃었다. 만나는 거야, 자는 거야? 뒤에 거. 망설임이 없었다. 한 장의 메모가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다. 진짜 이름 말하지 않기. 서로의 과거를 캐지 않기. 3번째 밤 이후엔 연락하지 않기. 왜 3번? 잊을 수 있게. 놓을 수 있게. 믿지는 않지만 규칙은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계약의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쓸며 숫자를 세는 사람의 표정.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끝을 알고 시작하는 일은 늘 아프지만 아픔은 때때로 방향을 정해준다. 금요일 도시가 퇴근의 소음으로 미지근해지는 시간. 바의 유리컵에 저녁 하늘이 2번 비쳤다. 규칙은 지키자. 규칙이 늘 안전한 건 아니야. 그래서 필요한 거지. 이름을 묻지 않자 다른 것들이 또렷해졌다. 말의 호흡, 시선의 체류 시간, 물잔을 내려놓는 습관. 그의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대신 결이 있었다. 손으로 쓰다듬을 수 있을 만큼 매끈한 결. 그들은 장면을 열고 닫는 방식으로 밤을 통과했다. 노골적 설명 없이도 이해되는 종류의 합의. 끝에 가까워질 무렵 그는 작게 속삭였다. 하나 끝. 숫자는 의식처럼 가벼웠다. 그러나 의식은 기억을 깊게 만든다. 소연의 심장도 그 숫자를 같이 외웠다. 예상보다 빨리 그는 회사 로비에 그림자부터 도착해 있었다. 왜 여기 있어? 우연이야. 규칙을 깨는 건 너야. 우연은 규칙 바깥이잖아. 그 대답은 얄미울 만큼 자연스러웠다. 매끈한 대리석 바닥 위 그의 신발이 아주 조금 비스듬했다. 말보다 자세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각도. 퇴근 인파 사이 소연은 그와 나란히 걷지 않았다. 반걸음 뒤에서 혹은 앞에서. 한 블록쯤 떨어진 곳에서야 그가 멈췄다. 토요일에 어디 걷는지 알아. 2번 봤어. 2번이라는 숫자는 마치 중립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뒷목은 가볍게 서늘해졌다. 우연을 믿고 싶으면서 우연을 이용하는 사람을 경계하는 마음이 동시에 자랐다. 작은 예술영화관. 관객은 손에 꼽을 만큼 대사는 절약된 영화였다. 빛이 어둠의 표면을 깎아내는 동안 그녀는 스크린과 그의 손등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불이 켜지자 그가 종이를 접었다. 오르다 꺾이고 다시 완만해지는 선. 이게 뭐야? 너의 오늘. 우리겠지. 그래. 우리. 종이는 코트 주머니로 들어갔다. 바깥 공기는 생각보다 덜 차가웠다. 그날 밤의 장면은 말없이 진행되고 말없이 닫혔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인지 이름 붙이지 않은 채 이름 없는 감정들의 질서를 새로 만들었다. 끝날 무렵 그는 짧게 말했다. 둘 끝. 숫자가 늘어날수록 마음은 가벼워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무게가 생겼다. 소연은 걸음을 멈추었다가 다시 내디뎠다. 멈춤과 진행 사이에 아주 짧은 틈. 그 틈이 앞으로 더 넓어질 것 같은 예감이 살짝 스쳤다. 사무실의 공기는 복사기 소음과 알림음으로 가득했다. 문서의 숫자와 그래프는 분명했지만 그녀의 감정은 늘 불분명했다. 슬라이드 속 데이터가 흐릿해 보일 때면 소연은 며칠 전 영화관에서 받은 그 종이를 떠올렸다. 꺾였다가 완만해지는 곡선. 어쩌면 자신의 일상도 저 선처럼 매일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닐까. 주말엔 뭐해요? 동료가 물었다. 그냥 걸어요.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그 걷기는 혼자가 아닌 누군가의 그림자가 겹쳐진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다. 밤이 되면 낮에 미뤄둔 질문들이 떠올랐다. 왜 규칙이 필요한 걸까? 규칙은 안전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을 불러내는 초대장이기도 했다. 스스로에게 되묻는 사이 그녀는 이미 그 규칙에 묶여 있음을 느꼈다.
세 번째 밤의 장소는 그의 선택이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오피스텔 묻지의 실내. 누군가 오래 살지 않은 공간 특유의 텅 빈 기운. 그는 와인 2잔을 놓고 말했다. 세 번째는 다르게 끝내자.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이었는지 한 문장만 남기자.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빛과 그림자가 창을 따라 이동했고 서로의 숨이 겹쳐졌다. 끝나갈 무렵 그가 먼저 말했다. 넌 나에게 멈춤이었어. 소연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 대답했다. 넌 나에게 위험구역 표시였어. 그들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규칙은 끝났고 숫자는 3에 도달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무언가 이어질 것 같은 기묘한 예감이 남았다. 며칠 후 회사 로비에서 그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열어보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갖고 있었다는 것만 알아줘. 소연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 결국 열고 말았다. 첫 장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재. 익숙한 듯 흔한 이름, 그래서 더 낯설었다. 그 아래에는 그의 직업이 적혀 있었다. 리스크 컨설턴트. 그리고 짧은 메모. 첫날은 우연. 둘째 날은 확인. 셋째 날은 선택. 마지막 장에는 사진이 있었다. 북촌 골목에서 신발끈을 묶던 자신의 옆모습. 사진 아래 짧은 문장. 멈춤이 필요해 보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소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이미 오래전부터 그는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윤재는 직업상 위험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숫자와 가능성을 계산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일을 한다. 그에게는 모든 관계도 하나의 리스크 관리 대상일 뿐이었을까? 소연은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해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윤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었다. 우연, 확인, 선택, 이 세 단어는 위험 분석이 아니라 감정의 흔들림이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사진을 다시 꺼냈다. 그 시선 속엔 집착도 감시도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설명하기 힘든 감정. 그래서 더 위험했다. 밤, 소연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장면을 하나하나 재구성했다. 잘못 들어간 방. 우연처럼 마주친 시선. 3번만 만나자는 제안. 규칙이라는 이름의 계약. 그 모든 것이 이미 계획의 일부였다면 그녀의 선택은 어디까지 진짜였을까? 침대에 누워 눈을 감자 복도의 공기 냄새가 다시 떠올랐다. 그 냄새조차도 그의 설계 안에 있었을까? 소연은 한참을 뒤척이다 결국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엔 한 문장이 맴돌았다. 우린 정말 끝난 걸까? 며칠 동안 윤재는 연락하지 않았다. 전화도 메시지도 심지어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았다. 침묵은 비어있음 같았지만 사실 가장 무거운 감정이었다. 사라짐은 언제나 해석을 남겼다. 왜? 그 물음은 그녀의 가슴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맴돌았다. 소연은 회사에서 PPT 슬라이드를 넘기며 자신도 모르게 숫자를 세곤 했다. 하나, 둘, 셋. 3번의 만남. 3번의 규칙. 그리고 지금 4번째라는 없는 숫자 앞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 그가 떠났다는 사실보다 떠난 이유를 스스로 설명해야 한다는 게 더 고통스러웠다. 퇴근 후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주저하다가 받았을 때 들려온 건 익숙한 숨소리였다. 창가에 서 있지? 어떻게 알아? 네가 늘 그렇게 서 있어서. 규칙 다 깨놓고 또 훔쳐보고 있었어? 이건 훔쳐보는 게 아니야. 확인이야. 확인, 네가 늘 말하던 단어네. 이번엔 네가 나를 관리해.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고 서툴렀다. 소연은 대답 대신 창밖 강물에 비친 불빛을 바라봤다. 규칙은 끝났지만 새로운 규칙을 만들자는 듯한 말이었다. 그 말에 흔들린 건 그녀 자신이었다. 며칠 뒤 우연히 열린 사내 보고서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윤재. 소연의 회사와 그의 회사가 얇게 겹쳐 있었던 것이다. 보고서에는 위험도 분석, 리스크 관리 컨설턴트 의견 첨부라는 문구가 있었다. 순간 그녀는 두근거림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원래 일이 겹쳐 있었던 거야? 진실이 무엇이든 그녀의 일상과 그의 세계가 이미 교차하고 있었다. 겹침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였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봉투 속 사진을 꺼냈다. 북촌에서 신발끈을 묶던 자신의 모습. 사진은 분명 멀리서 찍은 것이었다. 그러나 흔들림이 없었다.
손에 익은 습관처럼 안정된 구도. 그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찍은 게 아니었다. 관찰이 목적이었다. 관찰은 곧 통제였다. 그런데 그의 눈빛에는 통제와는 다른 감정이 스며 있었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순수한 집착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집요함. 이해가 통제보다 더 날카로울 때가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윤재를 다시 마주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처음은 우연. 둘째는 확인. 셋째는 선택. 그 말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야. 날 만난 게 관리였어? 실험이었어? 아니. 위험을 관리하려다 보니 널 놓을 수 없었어. 소연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래서 나였어?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너였어. 그리고 아직도 너야.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들은 건지 듣지 말았어야 할 고백을 받은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 소연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서랍을 열었다. 봉투를 꺼내 라이터 불을 붙였다. 종이는 금세 말아 올라갔다. 불꽃이 종이의 결을 따라가며 서서히 붉게 번졌다. 사진, 이름, 날짜, 메모. 모든 기록이 재로 바뀌었다. 쟤는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 뭉쳐 있다가 결국 흩어졌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남은 조각들을 데려갔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쟤를 바라보았다. 깔끔히 사라진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걸 깨달았다.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끝내는 건 연습이 필요해. 사라진 줄 알았던 습관은 쉽게 돌아왔다. 버스를 기다리며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의 눈빛을 떠올리는 순간들이 불쑥 찾아왔다. 다시 연락하면 어떡하지? 혹시 또 우연을 가장에 나타나면? 그 모든 상상은 결국 스스로를 시험하는 일이었다. 끊을 수 없는 건 욕망이 아니라 반복이었다. 사람은 같은 감정을 다시 느끼려 한다. 좋아서가 아니라 익숙해서. 소연은 몇 번이고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그러다 결국 전원을 꺼버렸다. 익숙함을 거절하는 건 의외로 전원을 끄는 것만큼 단순한 일이었다. 봄비가 내리던 토요일 소연은 우산을 접고 북촌 골목을 걸었다. 물방울이 돌담을 따라 흘렀다. 돌담 위에 핀 꽃잎은 빗물에 젖어 더 선명해졌다. 책방에서 시집 한 권을 사고 나오는데 낯선 남자가 우산을 씌워주었다. 이 길이 덜 미끄러워요. 그는 아무 의도 없이 그저 비를 피할 자리를 나눠주는 사람 같았다. 그 순간 소연은 깨달았다. 관계란 속도를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급하게 달리던 마음을 잠시 늦추는 것, 그것만으로도 다른 길이 열린다는 것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멈춤이 아니라 감속이 필요했어.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자마자 들린 건 익숙한 숨소리였다. 끝내자고 했잖아. 끝났다는 걸 확인하려고. 윤재. 그녀가 이름을 불렀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네가 나를 미워해도 돼. 그게 나한테는 마지막 허락이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넌 거울이었어. 나쁜 짓을 통해서라도 내 얼굴을 똑바로 보게 만든 거울. 그래서 더는 필요 없어. 통화는 그 말로 끝났다. 이번엔 진짜 끝이었다. 끊을 수 없는 것의 이름. 사람은 무엇으로 묶이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풀리는가? 소연은 오래 생각한 끝에 답의 반쪽을 얻었다. 묶는 것은 욕망이 아니라 해석이고 풀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직이었다. 그녀는 가끔 그날의 복도 냄새를 떠올렸다. 그러나 더는 서랍을 열지 않았다. 열어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비 오는 날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는 숫자를 세지 않았다. 대신 한 문장을 천천히 떠올렸다. 나는 이제 내가 만든 규칙으로 산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